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경제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심 판단은 징역 15년이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1심에 비해 8년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3년이 선고된 1심보다 8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2심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폭동이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국무회의 등 형식적 외관을 꾸며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 단수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특정 언론사를 통제하려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하려 한 혐의, 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음으로써 국무총리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으려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엄으로 인한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이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 이번엔 가능할까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중국 방문에 앞서 이란과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합의안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PBS와 인터뷰에선 다음 주 중국 방문 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도 답했습니다. They want to make a deal.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트럼프는 협상 중인 합의안 내용도 일부 공개했는데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핵 문제가 담겨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과 지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핵농축 중단 기간이 끝나더라도 3.67% 수준의 저농축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는 합의가 성사되면 대이란 제재도 완화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폭격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복귀하려던 이란 유조선 하스나호의 발포에 방향타를 무력화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They're not getting anything through one way or the other, so they're out of business. And we'll see whether or not they are agreeing. And if they don't agree, they'll end up agreeing shortly thereafter.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지만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이란 간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다만 양국 모두에게 이젠 출구 전략이 절실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휴전 협상안을 놓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했습니다. 중동 전쟁 종전 협상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건물이 즐비한 도심에서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일대를 폭격했습니다. 지난달 헤즈볼라와의 휴전 합의 이후 베이루트를 타격한 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의 표적이 헤즈볼라 정예부대 라드완군 지휘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날 이루어졌습니다.
가까스로 다가서던 협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종전 합의안에 대한 이란의 반응은 현지 매체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면서 이란 입장을 종합한 뒤 파키스탄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란 반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한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에 대해선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제안이 담겨 있다며 언론의 추측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또 핵 문제가 협상의 현 단계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침략자의 위협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 통항이 안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선언 직후 이란 군부가 사실상 해협 재개방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예인 준비 작업에 들어간 HMM 소속 나무호가 이르면 오늘 밤 두바이 향해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 조사단도 현지에 도착한 만큼 사고 원인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나무호를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이 한국 시각 오늘 새벽 사고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선박 인근에 도착했지만 동이 트지 않은 만큼 바로 작업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선사인 HMM 측은 날이 밝자마자 예인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무호를 예인선에 연결하는 등의 작업으로 여기에만 몇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사고 해역에서 두바이 항까지는 약 70km 거리로 출발 후 최대 1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무호 선체에 구멍이 나거나 침수 피해가 없는 만큼 예인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HMM 측은 나무호가 이르면 현지 시각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두바이 항에 도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들어오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두바이 현지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 정보조사단 인력 7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HMM의 자체 조사 인력과 함께 폭발 화재 당시 나무호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선원들을 직접 만나 조사하고 불이 난 기관실에도 직접 들어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두바이 항에는 수리 조선소가 있는 만큼 불이 난 기관실도 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인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HMM 선박은 총 5척입니다. 사고 당시 다른 선박도 인근에 있었지만 나무호를 제외한 다른 선박들은 페르시아만 안쪽인 카타르 인근으로 이동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이어서 이슈 클릭입니다. 꽉 막힌 도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런데 도로 정체의 원인이 생일 파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 인도에서 벌어졌습니다. 빽빽하게 늘어선 차량 사이로 한껏 들떠있는 사람들, 차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생일 파티를 벌이는 중이라는데 문제는 파티 장소가 차들이 다니는 공공도로라는 점이죠. 당연히 교통 체증이 벌어졌고요. 해당 영상이 SNS에서 논란이 되자 결국 경찰까지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을 꼭 알려달라며 민폐 파티를 즐긴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권총으로 무장한 강도가 오토바이를 탄 남성의 몸을 뒤집니다. 저항하지 않겠다는 듯 오토바이 운전자는 양손을 번쩍 들고 있고요. 또 다른 강도는 함께 있던 여성의 가방을 빼앗습니다. 강도가 남성을 향해 총을 들이밀자 남성은 결국 무릎까지 꿇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은 먼저 자리를 뜨고 남은 한 명이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 사라지려던 그때 이 남성 단숨에 강도의 목을 팔로 감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무술의 일종인 주짓수 기술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강도가 달려와 보지만 이 남성의 기세에 눌린 듯 다시 주랭랑 치고 맙니다. 오토바이 훔치려던 강도들 도심 속 무술 고수에게 걸려 혼쭐이 났네요. 뭔가 못마땅하다던 듯 보이는 바다거북 한 마리가 다이버 옆으로 바짝 다가섭니다. 바다거북은 다이버를 노려보는 것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느러미를 휘두르며 다이버 얼굴을 때리는데요. 회심의 일격을 가한 거북이
유유히 사라집니다. I don't know what's going on with this guy. He's obsessed with me. After getting slapped, I decided to call it and wave the boat down. 결국 다이버는 물 위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수백 번이나 다이빙을 해왔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거북이는 처음 봤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길 막고 있으니 본때를 보여준 거다,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동 전쟁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현 시점 판단이죠. 할당 관세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오늘 발표된 정부의 물가 관리 대책,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올 초 2% 수준으로 안정됐던 소비자 물가가 중동 전쟁 이후 특히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로 물가 상승 압력은 크게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 가격제가 아니었다면 경유값은 리터당 최고 2,800원을 넘고 2.6%였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8%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충격이 시차를 두고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며 중동 상황이 계속되는 한 석유 최고 가격제를 당분간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등 수요 관리 대책을 병행하고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매점 매석 등도 엄단할 계획입니다.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할당 관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일부 수입업체가 할당 관세로 낮은 가격에 물건을 수입하고도 값이 오를 때까지 창고에 쌓아놓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입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할당 관세 품목인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사기 등 의료기기의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매점 매석 등의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본 적조차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도와주러 온 남학생까지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장모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장 씨는 여학생을 노리고 살해한 건 아니라며 계획 살인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5일 광주광역시의 한 보행자 도로에서 17살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와주러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24살 장모 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온 장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계획한 거 아니에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 씨가 범행 전부터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고 검거 당시에 포장을 뜯지 않은 또 다른 흉기 한 자루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계획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범행 직후 무인 세탁방에 들러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토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르면 내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붉은 카네이션의 꽃말 아시는지요? 건강을 바라는 사랑과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카네이션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뭔 그거? 카네이션이다니까. 카네이션도 참 크네. 어버이날 선물로 카네이션을 원하는 부모님은 많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단연 현금입니다. 10명 중 9명이 어버이날 선물로 현금을 선호한다고 답했는데요. 일반적인 선물은 5%, 건강기능식품과 여행은 각각 2%에 그치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금방 이제 시들고 하니까 괜히 짐이 될까봐 그냥 그 꽃 사는 돈이면 요즘 꽃도 비싸니까 그냥 용돈을 더 챙겨드리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자녀들 입장에선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죠. 그럼 얼마나 드려야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 쓰십시오. 고맙네. 우리 광태난 보람이 있구만. 부모님은 얼마를 드리든 고맙다고 하실 것 같지만 막상 적게 넣자니 마음이 쓰이죠. 돈을 벌게 되면 약간 효도하거든. 지난해 5월 한 결제 송금 플랫폼에서 송금이 가장 활발했던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단 하루 동안 303만 건이 넘는 송금이 이뤄졌는데요. 평균 송금액 9만 8천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안팎의 현금성 선물이 어버이날 대표 선물로 자리 잡은 셈인데요. 상징적인 선물보다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바로 쓸 수 있는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가 더 중요해진 거죠. 카네이션과 건강식품처럼 의미를 담은 선물도 여전히 좋지만 체감하는 만족도만큼은 현금이 앞선다는 반응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버이날 되면 뭐 방문을 해가지고 달아드리고 그러니까 얼굴을 보는데 용돈을 계좌로 보내드리고 카네이션 그림 보내고. 카네이션보다 용돈 봉투가 더 현실적인 선물이 된 시대. 하지만 부모님 마음에 오래 남는 건 바로 이것 아닐까요? 감사해요. 올해 어버이날엔 용돈과 함께 평소 잘 전하지 못했던 마음까지 꼭 표현해 보시죠. 여름철 불청객이죠. 이른바 러브버그가 올해도 대량 출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전 방지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여름철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나타나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이른바 러브버그입니다.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빠른 시간 안에 대규모로 번식해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본격적인 발생에 앞서 방제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올해 유충이 대규모로 서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평구 백련산과 노원구 불암산에 친환경 방제약품을 살포합니다. 러브버그 유충 등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환경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성충이 나타나는 다음 달부터는 빛과 유인 물질을 이용한 포집기 1,300대를 주요 공원과 산 주변 등 19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드론 등을 활용해 수시로 살수 작업을 벌여 최대한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또 다른 곤충인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도 포집기를 활용해 방제에 나섭니다. 주로 출몰하는 성동구 일대에 빛으로 유인하는 포집기를 늘리고 한강변에도 대량 포집기를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120 다산 콜센터 등을 통해 발생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에 출동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눈을 뜨는 소풍날 아침. 어머니가 꼭 싸주시던 김밥 도시락입니다. 간식까지 든든히 챙겨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서던 그날의 풍경 기억나시는지요? 너른 잔디밭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도시락을 나눠 먹던 봄 소풍. 그 정겨운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체험학습을 우리 아직 가지 않겠다고요. 매우 실망하고 있죠. 아이도. 일일형 현장 체험 학습, 이른바 소풍이 사라지는 건 안전사고와 민원 부담 탓이 큽니다. 4년 전 강원도에서 체험 학습에 참여한 초등학생이 타고 온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인솔 교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오자 현장 체험 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교육계 전반에 번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소풍을 계획한 초중고등학교는 전체의 31%에 그쳤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죠. 선생님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법적인 안전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제도적인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운동회 역시 실내 행사로 전환하거나 아예 개최하지 않기로 한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소음 민원이 있기 때문이죠. 교사들도 조금 위축되고 학생들도 위축되고 예전 같은 경우 막 왁자지껄 막 화이팅하고 막 동네 잔치처럼 하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오긴 점점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운동회를 앞둔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변 아파트 단지 등에 양해해달라는 호소문을 직접 붙인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부 그런 민원 때문에 아이들의 소중한 경험과 체험할 수 있는 추억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처럼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선 아이들이 내는 소리를 생활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리를 배움과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우리 역시 학교 활동을 둘러싼 기준과 인식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책임지라는 것도 문제고 교육 활동의 일환인데 피하는 것도 또 문제니까 다 같이 나서야 된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학교 생활 속에 담겨 있는 아이들의 꿈과 추억을 지키는 일 또한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 데뷔 26년 차 인기 가수이자 만능 연예인 성시경 씨입니다. 최근 10kg 이상 살을 뺀 뒤 날렵한 모습으로 등장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의 다이어트 비법으로 지목된 것 바로 양배추입니다. 살찌는 거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한 번에 다 먹어요, 진짜. 큼직하게 썬 양배추에 간장과 버터, 액젓을 넣고 달달 볶습니다. 양배추의 달큰한 맛을 살린 저칼로리 볶음 요리입니다. 이거 한 통 다 먹으면 몇 칼로리? 130? 양배추는 100g당 열량이 40kcal 내외로 낮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여기에 양배추는 위염이나 식도염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외식이 잦은 가정의 달 5월에는 양배추 요리가 속을 달래는데 제격입니다. 예쁘게 한번 담아서 먹을 준비 됐나요? 양배추와 토마토를 활용한 김치는 훌륭한 밥 반찬이 됩니다.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식초와 참기름을 넣고 무쳐주면 완성입니다. 밀가루가 필요 없고 도우가 필요 없는 피자. 채를 썬 양배추에 달걀물을 묻혀 구운 뒤 그 위에 방울토마토를 얹은 양배추 피자도 별미입니다. 국물이 아주 시원하게 맛있어요. 양배추와 대파를 넣어 끓인 샤브샤브는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 먹을수록 건강해질 것 같아요. 부담도 없고. 양배추는 겉잎을 두세 장 뗀 뒤 흐르는 물에 헹구거나 먹을 만큼 잎을 뜯어 씻는 게 좋습니다. 통양배추는 키친타월과 신문지로 2번 감싸 보관하고 반으로 썰어 보관할 때는 심지를 도려내는 게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양배추의 심지 부분은 수분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아삭하게 오래 보관하려면 심지 부분을 도려내고 적신 키친타올을 덮은 다음 밀봉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양배추여도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가스를 많이 만드는 특성이 있어 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적당한 양을 삶아 먹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픽이었습니다. 오늘 경제 콘서트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어버이날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